항시 집에 혼자 있는 고양이를 생각하면 외롭진 않을지, 심심하진 않을지 걱정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고양이가 심심할까라는 이유라면요, 둘째는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아기 때부터 두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고양이란 생물은 원래 홀로 사냥하며 홀로 지내는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아주 잘 즐기는 동물이고요. 단지 동료나 엄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즐길 따름입니다. 굳이 이 평화를 깰 각오를 하면서까지 둘째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째 고양이를 키워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둘째를 드린다는 혹은 합사라는 의미를 고양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들어오는 고양이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입장에서 둘째 고양이 합사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즉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영역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영역을 공유하는 동료거나 혹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새로 들어온 둘째는 고양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한 살이 넘어서 영역에 대한 인식이 생긴 성묘라면은요, 아마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요, 영역권을 침범한 침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어린 고양이건 혹은 나이가 많은 고양이건 암컷이건 수컷이건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고양이는요, 그저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으며 어떻게 하면 싸움 없이 몰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입장에선 둘째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결국은 기존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나누어주고 평화롭게 공유를 해야 잘 끝나는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영역동물인 기존 고양이, 즉 첫째 고양이에게는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집이라는 실내 공간의 의미는요, 사냥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먹이를 보관하며 가족이자 보호자인 여러분, 즉 큰 고양이와 생활하는 생존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역은 생존과 직결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낯선 고양이가 들어온다면요, 첫째 입장에서는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영역의 침입자로 생각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사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첫째 고양이에게는요,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경쟁자이며 내 화장실을 더럽히는 침입자이고요, 내 영역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일 수도 있고요, 내 집사를 빼앗아가는 라이벌인 것입니다. 당연히 영역의식이 강하고 대범하며 용감한 고양이라면요, 싸워서 내쫓으려고 할 것이고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라면요, 구석에 숨어서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마음 졸이며 바라보기만 할 뿐일 것입니다. 항시 침입자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고요, 혹시라도 나를 공격하진 않을지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게 가까이 온다면요, 공포심에 의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하악질하며 떨어지라고 경고를 하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무시한다면은요, 도망치거나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만의 안전하고 안락한 천국이었던 내 영역권은요, 새로 들어온 고양이의 냄새로 여기저기 마킹이 되고요, 내 마킹들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인 큰 고양이는요, 나보다 새로 들어온 적에게 관심을 더 주고 놀아주는 것을 보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마 벽이 없는 야생의 상황이라면요,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안전한 영역을 찾아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실내라는 공간은요, 도망치거나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도 꿋꿋하게 맞서며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그럭저럭 지나고 운이 아주 좋다면은요, 드물지만 서로 잘 맞아서 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영역을 공유하며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별, 상황별로 영역을 나누고 그럭저럭 대면대면하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경우 성묘관 합사의 결과는요, 영역의 침입에 대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첫째와 새로운 영역 확보에 성공한 둘째로 결론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합사 후 첫째 고양이가 보이는 흔한 스트레스 반응들은요, 흔하게는 숨거나 캣타워에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은 줄어들게 되고요, 물도 잘 안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침입자에게는요, 두려움에서 하악질이나 으르렁 혹은 양펀치 등을 내밀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스트레스성 배변 문제로 화장실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가구를 긁거나 여기저기 소변을 뿌리는 스프레 행동을 통해서 영역권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첫째 고양이의 행동은요, 사실 당연하고
본능적인 영역 방어 반응이고요. 나는 아직 누군가와 영역을 나누어 생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첫째 고양이의 SOS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합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첫째의 스트레스나 공포 반응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합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를 드리기 전에 첫째의 영역권을 존중하는 것이 합사 성공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원을 분리하고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스크래처는 반드시 따로 최대한 멀리 그리고 고양이의 수보다 충분히 많게 늘려줍니다. 첫째 고양이의 자원을 빼앗긴다는, 빼앗아간다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공간 역시 분리해줍니다. 첫째가 언제든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거나 도망가거나 돌아갈 수 있게 첫째만의 공간만큼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냄새 교환을 통해서 먼저 시각적 노출 전에 후각적으로 서로 인지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를 방에 가둔 뒤 서로 담요, 수건을 바꿔주며 냄새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후에 점진적으로 시각적 노출을 시켜주며 서서히 만남을 주선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문틈 사이로 교감을 시켜주면서 짧은 대면을 시켜주고 이 대면 시간을 점차 조금씩 늘려주는 겁니다. 최소 처음 몇 주간은요, 첫째와 둘째를 다른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내게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철저한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둘째 고양이를 데려오는 거는요, 첫째 고양이에 있어서 삶 전체가 흔들리는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요, 외로워 보인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입양을 결정하기보다는요, 입양을 첫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사가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끝내 친해지지 못하고 평생 분리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워 보여서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하면은요, 첫째와 둘째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입양의 결정은요, 첫째 고양이의 성격, 집의 환경, 보호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내려야 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첫째 고양이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맡으세요.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자 조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입양, 합사의 의미를 첫째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